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광주교도소의 방어 부분과 관련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3공수여단 11대대 병력이 1980년 5월 21일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광주교도소의 방어 임무를 수행하던 중 무장 시위대로부터 전후 5차례에 걸쳐 공격을 받았는데, 같은 달 22일 0시 40경에는 차량 6대에 분승하여 광주교도소로 접근하여 오는 무장 시위대와 교전하고, 같은 날 9시경에는 2.5톤 군용 트럭에 LMG 기관총을 탑재한 상태에서 광주교도소 정문 방향으로 접근하면서 총격을 가하여 오는 무장 시위대에 응사하는 등 2차례의 교전 과정에서 BBC, BD를 각 사망하게 한 사실. 당시 광주교도소는 간첩을 포함한 재소자 약 2,700명이 수용된 주요 국가보안 시설이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첫째로 다수의 재소자들을 수용하고 있는 광주교도소에 무장한 시위대들이 접근하여 그곳을 방어하는 계엄군을 공격하는 행위는 불법한 공격행위라 할 것이며, 둘째로 피고인 A, O, Q, C, D, G, H, I, L, M, N이 쿠데타에 의하여 군의 지휘권과 정권을 불법으로 장악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불법한 공격을 감행하는 무장 시위대로부터 교도소와 같은 주요 국가보안 시설을 방어하기 위하여 계엄군으로 하여금 총격전을 벌여 시위대를 저지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정부 또는 합법적인 정부가 당연히 취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조치를 수행한 것으로서 그 범위 내에서는 정당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을 내란죄로 처벌할 수 없고, 또한 내란 목적 살인죄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인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계엄군의 위와 같은 살해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A, C, L, M, N에게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을 내란 목적 살인죄로 처벌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체증 법칙을 위반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자위권 발동과 관련한 내란 목적 살인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 판결 별지 이 피해자 및 피해 상황 일람표의 1, 3, 4, 5, 6, 7, 8각 한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총격행위의 원인으로 공소장에 적시된 자위권 보유천명 또는 자위권 발동 지시에 대하여 피고인 어는 배후에서 자위권 보유천명의 담화문을 발표하도록 지시관여한 것으로 인정되나, 나아가 1980년 5월 21일 20시 32후 육군본부로부터 이군사령부를 거쳐 광주에 있는 계엄군에게 이첩하달된 자위권 발동 지시를 내용으로 하는 전통을 발령하거나, 그 다음 날인 5월 22일 12시형 자위권 발동 지시라는 제목으로 된 계엄훈련 제11호를 하달함에 있어 이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에는 자위권 보유천명이나 자위권 발동 결정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조차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가사 피고인 A, C, L, M, N이 자위권 보유천명이나 자위권 발동 지시에 관여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시위 진압의 효과를 조속히 올리기 위하여 무장 시위대가 아닌 사람들에게까지 발포하여도 좋다고 하는 이른바 발포 명령이 위 피고인들의 지시에 의하여 육군본부로부터 광주의 계엄군에게 하달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해자들의 사망은 계엄군이 위 피고인들 기타의 상급자로부터 하달된 포괄적인 발포 명령을 집행하여 총격행위에 나감으로써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더구나 피고인 A, C, L, M, N이 위에 나온 개개의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살인행위를 용인하면서 이를 국헌문란 목적 달성을 위한 직접적인 수단으로 삼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일어난 살인행위들은 그 전후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폭동행위로 인정된 일련의 시위 진압 행위와 분리된 상황에서 그와 무관하게 실행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며, 결국 위의 살해행위 등은 이 사건 내란을 실행하는 폭동의 와중에서 폭동행위에 수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위 피고인들이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는 계엄군을 도구로 이용하여 실행한 내란행위의 하나를 구성한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내란죄에 흡수시켜 내란 목적 살인죄의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나. 대법관 박준서의 반대 의견은 다음과 같다. 대법관 박만호, 대법관 신성택의 위. 반대 의견 중 헌법재판소의 합헌 또는 위헌 결정에 관련된 법원의 법령 해석 방법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다른 의견을 표명하는 점 외에는 모두 같은 견해이다. 법원은 헌법소기관으로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법령을 헌법의 명문 규정과 그 지도 이념에 따라 합헌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법률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헌법에 위반되더라도 법원이 곧바로 그 적용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헌법 제107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 각종 위헌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의하여 법원을 기속하게 되나, 합헌 결정은 그 법률을 재판에 적용할 수 있다는 효력이 있을 뿐이므로 그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헌적으로 해석할 책무는 여전히 법원에 남아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 법률에 의하여 침해될 위험성은 헌법재판소의 각종 위헌 결정과 법원의 합헌적 법령의 해석작용에 의하여 제거되는 것이고, 특히 법률의 위헌적 해석의 위험성은 헌법재판소의 한정 위헌 결정과 법원의 합헌적 법률 해석에 의하여 이중에 안전장치로 차단되는 것이 내법원 1996년 12월 10일 선고 966401 판결 참조. 그런데 헌법재판소 1996년 2월 16일 선고 규律헌 가입 96헌 바77 일산병합 결정은
5.18 특별법 제2조가 합헌이라는 것이어서 법원이 위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위법률을 어떻게 해석 적용하는 것이 합헌적이냐 하는 문제는 별개의 과제로서 원래부터 법원에 부여된 책무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법률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한정 위헌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에게는 그 법률 조항을 합헌적으로 해석할 의무가 여전히 있는 것이고, 공소시효에 관한 위법률 조항은 위 반대 의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그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만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합헌적이므로 법원은 헌법소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합헌적 해석을 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물론 위 법률 조항이 그 시행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헌법재판소가 위 법률 조항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한 이상 법원으로서는 그 문헌에 따라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그 문헌의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다의적이어서 그 해석 방법에 따라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 제23조에 의하여 한정 위헌 결정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이 그 적용 단계에서 합헌적 해석 방법을 택함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 피에 대한 판단 부분에 관한 대법관 천경송, 대법관 지창권, 대법관 이용훈, 대법관 이임수, 대법관 송진훈의 반대 의견. 대법관 천경송, 대법관 지창권, 대법관 이용훈, 대법관 이임수, 대법관 송진훈은 다수 의견의 피고인 피에 대한 판단 부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찬성할 수 없다. 피고인 피에 대한 공소사실과 원심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원심에서 변경되었고 그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 P는 이 사건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군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S총장을 내란방조 혐의로 조사한다는 명분으로 강제 연행하여 그 지휘권을 박탈하는 한편, 군의 정식 지휘 계통이 이를 저지할 경우 병력을 동원하여 제압하기로 결의하는 등 공모하여 1979년 12월 10일 18시험경부터 19시험경까지 사이에 경복궁 군의 수도겸 비사령부 제30경비단장실에 집결하여 유사시 자신들의 병력을 신속히 동원할 수 있는 지휘부를 결성하고, 같은 날 20시 30경 제24단 참모장 비알로부터 진돗개 하나 비상이 발령된 사실과 W 육군참모차장, AG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등이 자신을 급히 찾고 있다는 사실을 전화로 보고받고, 그들이 육군본부 기동예비부대인 제24단 병력을 동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부대로 복귀하지 않은 채 위 제30경비단장실에 계속 머무르던 중, 같은 날 20시 40경 육군 정식지휘계통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 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AY BS 학교장을 통하여 제24단을 장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10여 분 간격으로 위 비하를 비롯하여 제24단의 인사참모, 정보참모, 작전참모, 군수참모, 비서실상, 제6일련대장, 제62연대장 등에게 수해 전화를 걸어 부대장악을 철저히 하고, 자신의 육성 지시 없이는 병력 출동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여 육군 정식지휘계통의 제24단 부대 장악을 저지방해함으로써 중요 임무 종사자로서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한 것이다. 이에 대한 원심 판결 이유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 P가 S총장의 연행에 관한 논의가 있을 것임을 미리 알고 제30경비단에 갔는지에 관하여는 이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피고인 P도 제30경비단에서 반란지휘부를 구성한 한 사람으로서 만약의 경우에 병력을 동원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원심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W의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D와 AW에 대한 각 진술조서 및 피고인 D에 대한 제3회 피의자 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는 뒤에서 인정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거시의 각 증거에 의하면 육군 정식지휘계통이 제24단을 적극적으로 장악하여 그 동원을 해보려고 시도해본 일이 없고, 다만 합동수사본부 측을 위하여 제24단이 동원되는 것을 저지하려고 하였음에 불과한 점, 제24단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피고인 P의 조치는 육군본부의 제24단에 대한 출동금지 지시와 오히려 일치한 점, 피고인 P가 피고인어로부터 병력동원 요청을 받았으나 그 요청을 거절하였고, 적어도 불암산의 제62연대는 언제라도 합동수사본부 측을 위하여 동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원하지 아니한 점, 제30경비단에 모인 피고인들이 육군본부 측에 가까운 지휘관들에게 병력 동원을 자제하도록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 P는 제30경비단에 남아있으면서도 그러한 일을 한 바 없는 등 합동수사본부 측을 위하여 뚜렷하게 기여한 바가 없었고, 위 피고인들이 제30경비단에서 보안사령부로 이동할 때에도 피고인 P는 뒤늦게 혼자서 가는 등 다른 피고인들과 일치된 행동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이 드러난다. 그렇다면 피고인 P가 12월 12일 저녁에 제30경비단의 모임에 참석하고 부대에 복귀하지 아니한 채 제24단의 참모들에게 부대를 잘 장악하고 자신의 육성 지시 없이는 부대 출동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바로 피고인 P가 제30경비단에서 반란지휘부에 참여하고 반란의 범위를 가지고 육군 정식지휘계통의 제24단 부대 장악을 저지방해함으로써 반란에 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에서 채용된 증거를 종합하여도 피고인 P가 반란지휘부의 일원이 되어 반란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 P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다수 의견은 원심의 이러한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고 있으나 이 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찬성할 수 없다. 1. 먼저 이 사건에서 채용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어는
1979년 12월 7일 피고인 O와 함께 모의하여 S육군 참모총장의 연행 날짜를 같은 달 12일로 정한 사실. 피고인 P는 같은 달 8일 당시 국군보안사령관이었던 피고인 어의 부관으로부터 같은 달 9일 서울 서대문구 BT에 있는 피고인 어의 집으로 와달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0시경경 피고인 어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이때 피고인 어는 피고인 P에게 같은 달 12일 저녁에 만나자고 하면서 시간과 장소는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한 사실. 피고인 P는 같은 날 9시 30경 국군보안사령관 비서실장 피고인 G의 전화 연락을 받고 그에 따라 피고인 P가 사단장으로 있는 제24단의 참모장 등에게 행선지를 밝히지 않고 부대를 떠나 군복을 입고 권총을 휴대한 채 같은 날 1830경 제30경비단장실에 도착한 사실. 제30경비단장인 피고인 F는 자신의 사무실에 모인 피고인 O, Q, C, D, P, E 및 공소의 AP, AS 등에게 같은 날 19시경경 피고인 어가 S 총장의 체포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러 국무총리 공관에 가 있고 피고인 H 등이 S 총장을 체포하기 위하여 병력을 이끌고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이어서 같은 날 19시 50경에는 S 총장의 체포 과정에서 총격전이 있었고 S 총장을 보안사령부 서빙고부실로 연행하였다고 알려준 사실. 같은 날 20시 30경부터 21시경경 사이에 피고인 어가 대통령으로부터 S 총장의 체포에 대한 재가를 받지 못하고 제30경비단장실에 돌아와서 그곳에 모여있는 피고인 등에게 S 총장 체포의 구체적인 경위 등 그동안의 상황을 설명한 사실. 그 무렵 W 육군참모차장 등 육군의 정식 지휘 계통에서는 제30경비단장실에 모여있는 피고인 등에게 S 총장의 석방을 명령하였으나 피고인 등이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 등을 진압할 태세를 갖추기 시작한 사실. 한편 제3공수여단장인 피고인 E와 제5공수여단장인 공소의 AS는 부대를 장악하기 위하여 각자의 소속 부대로 출발하였으며 피고인 O, Q, C 등은 W 차장이나 피고인 등을 진압하기 위하여 출동할 가능성이 있는 부대의 지휘관, 참모 등에게 전화를 하여 병력 출동을 자제하라고 부탁하거나 회유한 사실. 그동안 피고인 P도 피고인 등과 함께 제30경비단장실에 있었고 같은 날 21시 30경 피고인 A, Q, C, D 등이 대통령에게 S 총장의 체포에 대한 재가를 다시 요구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공관에 간 후에도 피고인 P는 피고인 O, F 등과 함께 제30경비단장실에 남아있었으며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못하고 돌아온 피고인 Q, C, D 등이 같은 날 2400경 제30경비단의 통신이 두절되자 통신 유지가 되는 길 건너편의 국군보안사령부로 이동한 후에도 역시 피고인 P는 피고인 O, F 등과 함께 계속하여 제30경비단장실에 머무르다가 12월 13일 2시경경 도보로 국군보안사령부로 이동하여 보안사령관 비서실에서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대기하다가 피고인 A, O 등이 지시하여 동원된 병력이 육군의 정식 지휘 계통을 제압하고 국방부, 육군본부 등 서울의 주요 지점을 점령하자 같은 날 5시 30경 제24단으로 출발한 사실. 위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피고인 P는 제30경비단장실에 모인 피고인 등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1979년 12월 12일 20시 30경 제24단 참모장 BR에게 전화를 걸어 진돗개 하나 비상이 발령되고 W 차장과 AG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부대에 복귀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4시경까지 사이에 약 10분 내지 15분 간격으로 위 참모장을 비롯하여 제24단의 인사참모, 정보참모, 작전참모, 군수참모, 비서실장 등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어 부대 상황을 알아보는 한편 자신의 육성 명령 없이는 부대를 출동하지 말라는 지시를 반복한 사실. 그 후 1979년 12월 14일 저녁 국군보안사령관실 옆 접견실에서 피고인 U, Q, C, D, E 및 P 등이 함께 모여서 좌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이번에 가담한 사람끼리 친목회를 만들어 사선을 넘은 각오를 잊지 말고 역사적 기록을 남기기 위해 12월 12일 밤의 사건 및 각자의 언동 등을 다각적으로 남기자는 취지의 말이 오가고 군의 후속 인사까지 논의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데, 역사적 기록을 남기기 위해 12월 12일 밤의 사건 및 각자의 언동 등을 다각적으로 남기자는 취지의 말이 오가고 군의 후속 인사까지 논의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데, 이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P는 제1심 및 원심법정에서 제30경비단에 도착하기 전은 물론 그곳이나 국군보안사령부에서 다른 피고인 등과 함께 있는 동안 반란의 범위는 없었고 병력 동원 상황에 대하여도 잘 알지 못하였으며 단지 육군본부 측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부대에 돌아갈 수 없었고 국가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군인으로서 집이나 다른 장소로 피할 수도 없었을 뿐이라는 등의 변소를 하고 있다. 3.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 O가 S 총장의 연행 날짜를 정하고 피고인 등과 접촉한 때로부터 피고인 등이 제30경비단에 모여서 이 사건 반란의 지휘부로 기능하고 병력을 동원하여 육군의 정식 지휘 계통을 제압하고 서울의 주요 지점을 점령함으로써 위 반란이 종료할 때까지 뿐만 아니라 위 반란이 성공한 후 피고인 등이 군의 후속 인사 등을 논의하는 좌담회를 할 때까지 피고인 P도 시종, 일관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행동을 같이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P가 이 사건 반란에 가담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은 이 사실로 충분히 인정된다. 원래 집단적 범죄에 있어서 범행에 공동 가공하여 범행을 실현시킬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범행 당시 외부로 표출된 피고인의 행동과 그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에 의하여 판별되는 것이지 그 인정 여부가 피고인의 구차한 변소에 좌우될 일이 아니다. 따라서 다수 의견도 피고인 C, D, E, F, H, I에 대한 반란의 공동의사가 없었다는 상고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반란의 의사는 외부에 표출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당시의 행동을 근거로 하여 반란의 모의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1979년 12월 12일 당시 제30경비단장실에서 모인 피고인들 중 피고인 P와 똑같이 반란 가담 의사를 부인하고 있는 피고인 C, D 등에 대하여는 그들의 변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반란의 범위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피고인 P에 대하여서만은 그 내심의 의사에 관한 일방적 변소를 받아들여 반란에 가담할 의사가 없었다고 본 것은 온당치 못하다. 4. 그 밖에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어는 검찰에서 여러 장군들을 제30경비단에 모이게 하기 이전에도 그들과 여러 번 만나 했을 총장의 연행조사의 당위성을 설명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검사 작성의 피고인 어에 대한 제3의 피의자 신문조서 피고인 D는 검찰에서 피고인 어가 제30경비단장실에서 여러 장군들이 있는 자리에서 S총장의 연행 경위 등을 설명하자 거기에 모인 장군들이 만약의 경우 병력을 동원해주기로 다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검사 작성의 피고인 D에 대한 진술조서 및 제3의 피의자 신문조서 피고인 O는 검찰 및 제1심에서 1979년 12월 12일 21시경부터 육군본부의 수뇌부와 X수경사령관 등이 S 총장의 원상복귀를 요구하면서 이에 불응할 경우 피고인 등을 진압할 뜻을 표명하는 등 강력한 대응 조치의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피고인 등은 상대방에 비하여 월등하게 우세한 병력을 동원하여 그들의 대항 의지를 약하게 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병력을 동원하기로 결정하였고 제30경비단장실에 함께 있던 피고인 E와 공소의 AP가 부대를 장악하기 위하여 소속 부대로 출발하였지만 피고인 P는 육군본부에서 체포 명령이 하달되었고 육군본부 감찰관 B유가 피고인 P를 체포하기 위하여 제24단 본부에 와 있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부대에 복귀시키지 못하였으며 피고인 H, D 등이 같은 날 21시 30경 국무총리 공관에 간 후 제30경비단에 남아있던 피고인 O, P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검사 작성의 피고인 O에 대한 제3회 및 제5회 피의자 신문조서 제1심 제1회 공판기 1조서 위 진술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P의 변소는 믿을 바가 못 되는 것이다. 5. 그리고 피고인 P의 반란가담 의사가 없었다는 변소를 받아들이기 위한 원심의 사실 인정은 역시 기록에 비추어 보면 사실과 다르거나 그 평가를 잘못한 것임이 분명하다. 첫째로 원심은 피고인 P가 제24단을 언제라도 합동수사본부 측을 위하여 동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동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어의 동원 요청을 거절하였다는 점을 피고인 P에게 반란에 가담할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게 하는 사유 중에 하나로 들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P는 1979 8 1 소장으로 진급함과 동시에 제24단의 사단장으로 부임하여 근무하기 시작한 사실 제24단은 1979년 10월 27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부터 육군본부 기동예비 임무를 부여받고 원래의 주둔지를 떠나 서울에서 중대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육군본부에서 대응 조치를 취하는데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사단본부와 그 이하의 제61연대가 성남시 소재 BS학교 군의 문무대에 제62연대가 서울 상계동 소재 불암산 예비군 훈련장에 각 진주하여 3천여 명의 병력이 육군본부의 작전 통제를 받고 있었으며 그 병력 및 차량 100여 대가 영내에 대기하며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었던 사실 1979년 12월 12일 20시 10경 육군참모차장 W는 S총장이 납치된 것으로 판단하고 진두개 하나 비상을 발령하고 같은 날 20시 30경 W 차장과 이지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은 만약의 사태에 가장 쉽게 동원할 수 있는 제24단의 사단장인 피고인 P를 찾고 있다가 같은 날 20시 40경 피고인 P가 S총장을 체포한 합동수사본부 측에 가담하였다는 첩보를 받은 다음에는 제24단이 합동수사본부 측에 의하여 동원된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BS학교장 육군소장 AY에게 제24단 본부에 가서 병력 출동을 저지하고 부대를 장악하고 피고인 P가 나타나면 체포하라고 지시한 사실 그 지시를 받은 위 AY는 제24단 참모장과 제62연대장에게 전화하여 부대를 출동시키지 말 것을 지시한 사실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H도 제24단의 참모장과 제62연대장에게 육군본부의 명령 없이는 부대를 출동시키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 또한 W 차장으로부터 제24단에 가서 부대 상태 가용 여부를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은 비육군본부 감찰관이 같은 날 2130경 제24단 본부에 도착하고 위 AY도 그 무렵 도착하여 같은 날 2300경까지 사단장실에 머물고 있었던 사실 위 AY는 종합행정학교로 돌아가면서 참모장에게 사단장이 돌아오면 연금하고 자기에게 연락하도록 지시한 사실 한편 피고인 P는 제24단의 인사참모 등으로부터 위 AY가 피고인 P를 체포하기 위하여 사단본부에 와 있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P가 제30경비단장실에서 참모장이나 제62연대장에게 전화로 지시하여 제24단을 출동시킬 수는 없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P가 언제든지 불암산의 제62연대 등 제24단의 병력을 합동수사본부 측을 위하여 동원할 수 있었음에도 동원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어가 1979년 12월 12일 저녁에 제30경비단장실에서 피고인 P에게 제24단을 동원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을 때
피고인 P가 제24단의 본부에 위 비유 AY가 와서 부대를 장악하고 있어서 어렵다고 답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에서 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P의 위와 같은 답변은 당시 합동수사본부 측을 위하여 제24단을 동원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한 것일 뿐이라고 보이고 이 사건 반란에 가담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병력 동원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설명을 병력 동원 요청 거절의 의사표시로 본 원심의 판단은 당시의 상황을 전혀 사실과 달리 잘못 판단한 것임이 분명하다. 둘째로 원심은 또한 피고인 P가 제30경비단에 있으면서도 합동수사본부 측을 위하여 뚜렷하게 기여한 바가 없었다는 점도 피고인 P에게 이 사건 반란에 가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게 하는 사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병력의 주둔지 규모 및 그 준비 상태로 볼 때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반란 등 비상사태에 대하여 육군본부의 명령에 따라 가장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24단의 사단장인 피고인 P가 육군의 정식 지휘 계통이나 그의 지시를 받고 부대를 장악하기 위하여 제24단 본부에 와 있는 위 AY 및 비유에게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제30경비단에 모인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제24단의 참모 등에게 계속 전화를 하여 자신의 육성 명령 없는 부대 출동 금지의 지시를 반복한 행위는 육군의 정식 지휘 계통으로 하여금 제24단의 병력 동원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사건 반란에 대한 신속한 대응 조치를 차단하는 한편 나머지 피고인들이 안심하고 반란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해준 것으로서 이 사건 반란을 위하여 기여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채용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P가 제30경비단 모임에 참석한 후 이 사건 반란에 가담할 범위를 가지고 위 반란의 모의에 참여하였거나 중요 임무에 종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P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체증 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함이 마땅하다고 하겠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